북한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북한은 동방의 핵 강국의 위치에 진입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정은 신년사 내용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늘 화면을 보니까 김정은은 외모부터 상당히 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던데 오늘 내용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12시 반부터 28분 동안 신년사 낭독이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검은 안경에 이제 양복 차림으로 나타나서 눈길을 끌었고, 또 화면을 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낭독하는 도중에 편집된 화면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작년에 조금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새로운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내용을 좀 보면 북핵 문제가 제일 관심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국방력, 핵무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협박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북미 관계에서는 예상대로 약간 소극적인 발언이었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남북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자, 뭐 전민족적 통일 대회합도 실현해야 한다, 이런 식의 좀 선동하는 발언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김정은은 자신의 능력이 좀 부족해서 자책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말을 했고, 또 올해는 더 분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은을 보면 이미지 정치를 상당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최근에 양복을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양복을 지난해 2차례 입었습니다. 5월 달에 7차 당대회 할 때 한 번 입었고요. 12월에 초급 당위원장 대회에서 또 입었습니다. 사실 김정은이 양복을 입는 것은 그리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이번에 또 12월에 이어서 바로 또 양복을 입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떤 그 자신감의 표현, 자연스럽게 등장을 해도 북한 주민들에게 크게 이상하지 않게 보이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나름대로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될 그럴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김정은 발언 보면 핵 개발에 상당히 이제 주안점을 두고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오늘은 아예 그냥 보유국이 됐다고 선언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야말로 핵 강국에 진입을 했다라는 선언을 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핵 문제에 대해서 사실 소극적으로 좀 말을 흐리면서 발언을 했습니다. 올해는 완전히 핵 강국이 됐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개발도 마감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감 단계에 들어섰다는 말은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죠. ICBM 아직 안 됐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부분적으로 아직은 뭔가 좀 원하는 부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핵폭탄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완성됐다고 굉장히 자신 있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 이후에 전쟁 연습을 중단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이제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내용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중단하지 않으면 국방력을 증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역으로 되짚어서 본다면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국방력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북한의 어법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이런 핵무력 증강이라든가 국방력 강화 부분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사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건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자 공식 취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외교 전략을 짜고 있을 텐데 오늘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 예상하기가 좀 쉬웠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워낙에 특이한 인물이고 특히 국제정치 정책이라든가 대북 정책에 대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것은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데 북한에서 먼저 어떤 결정을 만들고 추진한다는 것은 좀 경솔한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좀 애매모호하게 말을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원칙론을 발언을 했고 미국에 대해서 구체적인 토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이런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역시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도 좀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예. 북한이 미국하고 상대한 게 하루 이틀 아닙니다. 예. 대통령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예. 뭔가 북한에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동안 그런 일이 많았지만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햄버거 회동도 언급되고 그래서 햄버거- 기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햄버거 회동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습니다. 예. 햄버거 회동은 그 앞에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을 무시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같이 예. 끼어 있습니다. 김정은을 이제 자기는 자기가 평양에 안 가고 예. 김정은이 만약에 워싱턴 DC에 온다면 만나는 주겠는데 예. 그것도 국빈 만찬을 열어주지는 않고 예. 조그만 회의실에서 햄버거나 먹으면서 예. 그러면서 말을 할 수 있고 예. 그러면서 김정은을 다룰 수 있다. 힐러리는 못하지만 나는 예. 그걸 한다. 그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햄버거를 하는 표현이 예. 김정은과 대화한다는 말에 포인트가 예. 있는 게 아니고 김정은이 별거 아니다. 이제 예. 그 얘기를 한 유화 거죠. 제스처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네, 볼 수 있을 그거는 텐데. 이제 트럼프의 뜻도 그렇고 예. 김정은도 그걸 오해하지는 않았을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예외적인 부분 앞서서 짚어주신 분들을 간략하게 끝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남북 관계에 대해서 유연성을 좀 발휘한 부분, 그리고 김정은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자책한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좀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걸로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자책한 건 예. 상당히 예외적인데 남북 예. 관계 부분은 유연성이라고 표현하기는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남북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남쪽이 정치 격변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보수 예. 집권 세력에게서 지금 어려움이 좀 발생하고 예. 있으니까 대선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 쪽에 대해서 강경하고 적대적으로 나오는 보수 진영이 실패한 것은 이런 북한 정책에 대한 실패 때문에 그렇다라고 몰아세우는 겁니다. 예.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한 이런 남쪽의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아서 북쪽하고 좀 협력을 했으면 예.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전반적으로 길게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아마 남쪽의 상황에 대해서 김정은은 좀 상당히 고무된 게 아닌가 이런 인상을 받고 예.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서 북한도 외교 전략 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